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산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HLB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HLB는 사실은 작년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종목입니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해서 일단은 왜 못 가고 있는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추천주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HLB 시작합니다. 자, HLB는 여러분 제가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일단 지금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적자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원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실 매출원가 비중이 조금 높은데, 그리고 판관비가 되게 높아요. 판관비가, 판매관리비가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연구개발비, 사실 이거는 바이오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약간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연구개발비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제 뭐 무형자산으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뭐 회계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바라는 것과 실제로 뭐 과세 당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돈을 벌기 조금 힘들다. 근데 그게 하나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가 바이오 업종이 가지는 약간 숙명 아닌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다. 즉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손익계산서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재무상대표 볼게요. 자산부채 자본 보이십니까? 자산부채 자본. 자,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은 뭐 부채와 자본의 합이니까. 근데 자본 비율이 부채보다 높아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자본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는 이꼴 자본을 늘린다기 때문에, 즉 부채는 계속 유지되되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 비율이 지금 자본이 부채보다 많다. 근데 계속 누적 적자를 봐왔다는 얘기예요. 유상증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실, 자, 이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난다죠. 즉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가 핵심입니다. 사실 뭐 지분율이라든지, 그리고 유증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보통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유증을 하게 되면 뭐 물론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장일단인데 일단은 요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화면만 좀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공시 내용입니다. 공시. 자, 보시면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 유상증자 했다, 뭐 이런 게 나왔죠.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러고는 계속 내려가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HLB는 지금 당장 사실, 자, HLB 죄송합니다. 기존 바이오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이 종목은 못 올랐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지금 다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가 되는데, HLB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증시라기보다 이제 금융시장을 달궜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있는데, HLB 회사 자금 400억 가량이 옵티머스로 들어갔다가 핵심이에요. 즉 손실이란 얘기죠. 이거를 뭐 회장님이 사재를 털어서 손실 보전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일단은 이것도 딱히 좋은 이슈는 뭐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작년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었냐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HLB에서 개발하는 이제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이 뭐 임상이 잘못됐다,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다 우리 효과 있는데라는 뉴스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떡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내려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다. 보이십니까? 작년 가을에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게 주봉인데 주봉 이평선들이 지금 모였어요. 여기 보면은 5, 20, 60, 120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월로 봐도 지금 20개월 선이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수평으로 가고 있다고요. 수평으로. 그리고 60개월 선 이렇게 쫓아오고 있죠. 물론 튈 때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은 일단은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나올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뭐 당장 뭐 내일부터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타이밍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정말 상승 모멘텀, 말도 안 되는 상승 모멘텀, 리보세라닙 뭐 임상 성공했다, 아니면 우리도 코로나 뭐 개발한다, 이제 이런 식의 뉴스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수급을 볼 때 HLB, 이제 제가 수급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HLB 수급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 특징 없죠. 기관도 사실 특징이 없습니다. 최근에 딱히 뭐 많이 유상증자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했지만 그 뒤로 딱히 뭐 없죠. 그리고 개인들이 조금 사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것도 딱히 현재로서는 뭐 엄청난 특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상승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뭐 10만원대 물려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10만원, 14만원 요 사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중 뉴스 나오면서 쫓아가셨던 분들도 또 물리셔서 마이너스 뭐 20-30%된 분들 많을 건데, 이 종목은 일단은 현재 이제 표면적으로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지금 못 간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지금 현재 방향이 없죠. 이 방향 없는 구간이, 자 잘 보시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몇 달이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이 구간 한 2년 정도 그냥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2017년 연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실제 기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HLB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당장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라는 정도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후성 작년에 사실 되게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 일본하고 무역 갈등 때문이죠.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라는 이제 그 제품이 있는데, 일본이 불화수소 그리고 반도체 들어가는 주요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재료들을 사실상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그렇게 몰랐어요. 물론 반도체 업계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온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유명해진, 그러니까 알려지게 된 사건은 일본과의 이제 그 무역 갈등인데, 그러면서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때 같이 떴던 종목들 뭐 있습니다.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캠 등등 떴는데, 도대체 왜 대박산맥 전문가가 이 종목을 가져왔느냐? 이 종목이 곧 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후성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사실 적자 전환했어요. 1분기 적자 전환. 1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는데 판관비가 조금 높았죠. 판매 관리비가 높고. 1분기에 사실 적자 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SK이노베이션 뭐 같은 대기업들 포함해서 적자 본 기업들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매출 600억 중에서 31억 정도 손실 났어요.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적자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돈을 벌어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산도 부채 비율 조금 높은데, 이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게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뭐 ROE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본이 조금 적은 게 자본 이제 그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실 자본은 그렇게 안 늘었는데 이게 늘었죠. 비유동부채가 는 거예요.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금이 는 건데, 당장 비유동부채라는 얘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부채를 말합니다. 즉 현재 지금 크게 이게 갑자기 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거나 할 일이 없다라는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라고 했죠. 진입할 때 저는 여기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61선을 뚫고 올라와서 21선 며칠 동안 요 부근에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그저께 튀었습니다. 이제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성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더 올라가서 어쩌면 10,000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해서 후성 지금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9,110원인데 후성이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전범기업이죠. 전범기업 뭐 미쓰비시, 뭐 제철, 뭐 철강 이런 기업의 우리나라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해서 위안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범기업들로부터 피해 입은 분들한테 배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또다시 사실은 분위기가 냉랭해질 건데, 실제로 사실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안 좋죠. 뭐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뭐 위안부 합의 파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지금 사실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일본에 의존하던 여러 소재들이 그때 이제 떴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 소재들이 앞으로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냥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진 않을 거다라는 게 매집 한방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일단은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 거고요. 자, 영상 보신 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HLB 그리고 후성 봤습니다. 감사합니다.